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 다 똑같잖아. 이론 30%, 30점이고, 그 다음 실기가 70%죠. 70점이고. 합쳐서 이제 70%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세밀국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90분이거든요. 90분, 3시부터 4시 반까지 시험 봐요. 90분 동안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보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합격률이 10%야. 그죠? 10%라는 얘기는 10명이 시험 보면 1명 합격하는 시험이죠.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객관식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회계가 있죠. 재무회계. 그죠?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재무회계에서 객관식은 2점이거든요. 하나당. 5개 나옵니다. 5개나 10점이 되겠죠. 그렇죠? 뭐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이랑 거의 비슷한데 전산세무 2급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재무회계, 당좌자산,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 원가회계 있죠. 원가회계도 2점으로 해서 5개가 나와요. 원가회계. 이거 10점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원가의 분류와 원가의 흐름,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새롭게 이제 원가회계가 추가되는 게 전산세무 1급에서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법이 나와요. 세법. 세법 이론이 5개 나옵니다. 총 5개인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시험마다 다른데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와. 한 문제에서 2문제. 그다음 소득세 쪽이 역시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와. 시험 회차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거죠. 그렇죠? 전산세무 2급까지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제 법인세가 새로 추가돼요. 세무 1급에서는. 이 법인세가 객관식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무 1급 뭐 재무회계라든지 원가회계라든지 그다음 부가가치세, 소득세 쪽은 세무 1급하고 동일한데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이제 법인세가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실기 쪽은 전표입력 있죠. 일반 전표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입력. 이게 하나당 3점에서 총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러니까 12점 배점이 돼요. 근데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뭐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이건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세요. 주어지는데 세무 1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일반 전표 입력하는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지 안 주어지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거기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나오거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총 10점 배점 됩니다. 10점인데 문제가 보통 2개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요게 한 6점 배점이 돼요. 6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정 신고 때 누락된 것을 확정 신고 때 반영한다.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거. 또는 확정 신고 때 뭔가를 누락했다. 이걸 수정 신고하는 거. 수정 신고하는 거. 아니면 아예 신고를 안 했어, 회사가. 그죠? 무신고했어요. 아예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이걸 나중에 신고한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르거든요. 기한 후 신고하는 거. 요게 이제 6점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속 서류. 요게 4점 나옵니다. 부속 서류.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타 부속 서류 작성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신고서가 안 나오고 이 부속 서류가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회차마다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부가세가 총 10점이 배점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산.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게 하나당 2점입니다. 하나당 2점이고 문제는 총 4개 나옵니다. 총 8점이 되겠죠. 그렇죠? 8점. 그다음 이제 소득세 나오거든요.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거. 원천 징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죠. 그렇죠? 이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가 7점에서 8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사원 등록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급여 입력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기에서 나오는 분야고 그다음에 기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의 원천징수. 대표적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또는 뭐 배당소득 원천징수 또는 뭐 이자소득 원천징수 또는 뭐 퇴직소득 원천징수 여하튼 간에 근로가 아닌 다른 소득 한번 원천징수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배점이 뭐 2점 나오는 2점 또는 3점 배점이 돼요. 총합쳐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총 10점 배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기에서. 자, 근데 여기까지는 세무 2급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문제의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전표 입력이라든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그다음 부가가치세, 그다음 결산,
그리고 소득세 이쪽은 이제 세무이급하고 시험 범위가 동일하죠. 물론 넓어지지만 시험 범위는 그렇죠. 근데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제 세무이급에서는 이게 나와요. 법인세. 그래서 총 이게 6점 배점이 되고 5개의 서식을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배점이 30점 배점이 돼요. 그렇죠? 여하튼간에 객관식 이론이든 실기당 간에 법인세라는 게 새롭게 추가된다는 거 아셨죠?